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하는 여러분에게 정렬입니다. 자, 오늘 3월 25일이고요. CIS를 볼 겁니다. 오랜만에 브리핑을 드리게 됐어요. 자,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IS가,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반등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할 때도 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주가 회복이 좀 더딘 상황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실적부터 먼저 좀 보고 갈게요. 당기순이익 적자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적자폭이 좀 커졌는데 분기로 보면은 아직 4분기 별도 실적이랑 연계 실적이랑 좀 안 나온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3분기,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지수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니 좀 짚고 넘어가겠다. 약간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연간 총 여기는 좀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회사 입장에서도 IR을 확실하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자,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좀 유출을 한 부분들은 자, 연결 기준인데 이게 또 이기전 사업 연도입니다. 이기전 사업 연도 영업이익 증가. 근데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됐다. 적자폭이 오히려 좀 커졌는데 이 기업이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 다 봤는데 수주라든가 실적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거 좀 증가가 됐어요. 매출액이 증가된 요인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적자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자, 파생 상품 거래에서 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내부 결산 시에서 파생 상품의 평가 손실이 좀 있어서 거래 손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. 이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뭐 환율인지 아니면은 뭐 원자재 부분들인지 어떤 파생 상품을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자재 변동에 대한 위험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재 파생 상품으로서 해지를 합니다. 환율에 대한 뭐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환율을 환해지를 하면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334억 원 가량 규모의 파생 상품의 거래 손실이 좀 발생이 돼서 이 이 적자폭이 좀 심했지 않을까. 근데 이걸 좀 일회성으로 봐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좀 일회성으로 반영이 된 거, 파생상품 손실 때문에 반영이 된 거면 올해부터는 이게 반영이 안 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. 일단 이거는 사업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일회성의 비용들, 사업을 이거 파생 상품으로서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려다가 오히려 좀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손실이 발생된 금액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.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이게 무조건 현금이 유출이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사안들이죠. 그래서 일단 적자폭이 좀 심했다. 근데 4분기에 이걸 좀 어떻게 계산을 할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아직까지는. 자, 여기 홈페이지에 왔는데 뭐 IR 자료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딱히 뭐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. 어떤 기업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전에도 좀 살펴보긴 했는데 일단은 제품 소개 보면 이 2차 전지 여기 보면 비즈니스 서머리 우선 볼게요. 여기 2차 전지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2차 전지 전공정 뭐 코터 클린더 실터 뭐 라미네이터 뭐 이런 식으로 코팅 공정 뭐 이런 건조 슬리팅 이런 공정을 할 수 있는 전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제작해서 예,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2차전지 전공정에 사용이 되니까 뭐 2차전지 배터리 그런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2월 23일 지난 2월 23일에 뉴스가 좀 나왔던 것도 테슬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.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에 폭증한다. 물론 이제 장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자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
아마 자회사가 아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자, CIS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칼트의 2차전지 제조용 전국 제조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. 장비 쪽으로도 그렇고,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들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긴 합니다. 자, 이게 코터라는 건데 주요 용도는 이제 뭐 활물질이라든가 뭐 바인더, 뭐 도전체 같은 도전제 같은 약간 이런 뭐 뭐랄까 이게 필름 같은 게 있으면 그 위를 이제 일정한 두께로 도포해가지고 건조시키는 기계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판이 있으면 여기 일정한 두께로 분사해가지고 두께를 일정하게 만드는 도포를 시키는 그런 그리고 건조를 시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팅을 하는 뭐랄까 코팅을 하는 제일 중요한 장비라고 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판이 있으면 여기 코팅을 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건조도 시키고 이게 코팅을 하는 작업이에요. 코팅하는 작업이고 자 이런 식으로 뭐 검사도 일정한 두께로 코팅이 됐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인 것 같고요. 여기 이렇게 쭉 판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코팅돼서 쭉 빠지죠. 자, 뭐 그런 장비인 거고 여기 롤프레스라고 이게 여기 실린더라고 하는 게 롤프레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롤프레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력이 중요하긴 한데 뭐랄까 이 전극의 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압력을 좀 해가지고 일정한 두께로 만드는 거라고 할까요? 자, 여기 좀 이렇게 그림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필름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롤이 이렇게 돌아가죠.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정한 두께로 압력을 가해서 얇게 펴는 그런 이제 롤프레스라고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롤프레스다.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얇게 피는 거다. 여기 두꺼운데 얇아지는 거죠.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실터라고 실리팅이라고 하는데 롤 3개로 롤로 이제 감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두루마리 휴지처럼 감겨 있습니다. 두루마리 휴지처럼 감겨 있는데 이거를 감으면서 잘라내는 커팅하는 기술. 다시 감겨 있는 채로 인송이 됐다가 또 이제 핀 다음에 검사를 하고 다시 마는 이건 그냥 우리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감겨서 이런 식으로 감겨가지고 많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말려있는 단면을 보여준 겁니다. 말려있는 단면. 자, 이거는 랩 커터인데 이거 파우치거든요. 파우치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LG에너솔루션 박람회에 갔다 온 거예요. 이게 파우치 형태거든요. 파우치형 전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 온도 이런 파우치형 전기차 여기 양극재, 음극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파우치인데 포장되어 있는 거죠. 이 안에 표면이 이런 식으로 탑재가 이제 겹쳐서 탑재가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잘라가지고 분리돼서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. 하여튼 뭐 거기에서 분리막, 양극재, 음극재 뭐 이렇게 뭐랄까 이 원통형 전지도 그렇고 이 장비가 지금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솔루션 이런 큰 SK 온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장비일 겁니다. 자, 뭐 이런 뭐 끝선단에 테이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장비인 거거든요. 하여튼 이렇게 2차 전지를 요즘 계속 이제 공장들이 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좀 납품하고 있는 전극 공정 이런 것들을 다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. 전극 공정을 하는 장비들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CI 솔리드라고 종속 기업이 있습니다. 자회사인데 지분율이 64% 정도 소유 지분이 있어요. 소유 지분 64%로 고체 전해질 제조하는 기업입니다. 자회사고 CI 솔리드.
약간 자산 총계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사업이 공장 가동을 시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공장 가동이 좀 진행이 됐는지 그런 여부들은 제가 따로 알아보진 않았습니다. 아직까지. 자, 여기 매출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2021년하고 2020년도, 2021년도입니다. 수출이 좀 증가됐고 지난 2020년도 대비 2021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수출이 증가됐죠. 내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. 실린더 롤프레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롤프레스, 뭐 실터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는 봐주시고 그리고 수출도 좀 2020년도보다 증가됐습니다. 근데 금액은 좀 줄어들었어요. 금액은 줄어들었고 여기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총 개수도 여기 줄어들었고 이건 늘어났고 이 제품은 늘어났고 여긴 줄어들었고 이거는 0이고 그렇게 뭐 추가적으로 납품된 게 없는가 보네요. 자, 그리고 이 커터 같은 경우에서도 코팅이죠. 이것도 수출이 좀 늘어났는데 금액이 대폭 상승을 했네요. 금액이 대폭 상승을 했고 뭐 기타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총 이제 합계가 지난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증가세를 보이는 거는 있는데 이게 실적에 다 온전히 반영이 된 게 아니라 파생상품 손실도 좀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실적을 온전하게 회계상으로 반영을 못했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. 여기 이거를 완전히 반영을 못했다.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좀 증가된 실적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파생상품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조금 확대가 됐다.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순매수세는 잘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최근에 2차 단지 쪽으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극 장비 쪽의 기업들에서도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뭐 어떨 것 같다 그런 것에 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죠. 자, 저는 이제 이 기업을 분석을 여기까지만 해드리고, 판단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 판단은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.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. 자, 이런 것들, 참고해 주시고, 여러분들 도움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